반갑습니다. 힐로 TV입니다. 오늘은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건강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뱃살이 그대로인가요? 혈당 관리를 위해 채식 위주로 먹는데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식습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지력 부족 때문이라고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한 우리 몸속 세포의 상태에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는 본래 탄력이 있고 유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포막이 경직되고 딱딱해집니다. 세포가 경직되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흡수되지 않고 노폐물은 배출되지 못한 채 축적됩니다. 그 결과 체중은 줄지 않고 혈당은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경직된 세포를 다시 유연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입니다. 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검증된 레시피와 최적의 비율, 그리고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핵심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경험담. 저는 1500일 동안 소금물을 마셔왔습니다. 그 결과 임신한 것처럼 나왔던 배가 허리둘레 기준으로 15cm나 줄어들었습니다. 180에 육박하던 혈당 수치는 90대로 낮아졌습니다. 특별한 식단 관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외식을 조금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걷기 운동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소금물로 경직된 세포를 유연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둘째, 소금물이 가져오는 5가지 놀라운 효능. 셋째, 수많은 소금 중에서 어떤 것을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입니다. 세포 경직의 원리. 젊었을 때 우리 피부를 떠올려 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탱탱하게 튀어오르고 꼬집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피부를 꼬집으면 자국이 오래 남고 눌러도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가 경직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는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세포가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세포를 주방 환풍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환풍기가 녹슬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때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막이 경직되면 필요한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도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섭취한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만 떠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용되지 못한 당분은 결국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에 축적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고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세포막의 유동성 저하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의 핵심입니다. 미네랄 불균형과 세포 기능. 그렇다면 왜 세포가 경직되는 걸까요? 20대일 때 세포 기능을 100%라고 한다면 50대가 넘어가면 70%로 떨어지고 60대가 되면 60% 이하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범은 바로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중요한 미네랄들이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마치 꽉 잠겼던 수도꼭지가 조금씩 풀려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에서 미네랄 불균형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땀이 날 정도로 운동했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입맛이 없고 식사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네랄 부족의 신호입니다. 때 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면 물만으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세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는 것도 밤새 미네랄 균형이 깨져서 소화 기능이 저하된 것입니다.
운동 후 이온 음료를 마시면 물보다 갈증이 빨리 해소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된장찌개 같은 약간 짠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입맛이 돌아오는 것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몸에 미네랄이 충전되면서 경직되었던 세포가 유연해지고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온 음료나 짠 가공식품으로 이런 효과를 얻으려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온 음료는 당분이 과도하고 가공식품은 화학 첨가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금물의 과학적 원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미네랄을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한 형태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나트륨은 세포막의 나트륨 칼륨 펌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펌프는 세포 안팎의 이온 농도를 조절하여 세포막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인지질층이 산화되고 콜레스테롤 비율이 높아지면서 막이 경직됩니다. 적절한 미네랄 공급은 이 인지질층의 유동성을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나트륨은 포도당 흡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될 때 나트륨 포도당 공동 수송체가 작동하는데 나트륨이 충분하지 않으면 포도당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밤새 굳어있던 세포에 아침 소금물이라는 생명수를 부어주면 세포가 다시 유연해지면서 5가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효과. 뱃살 감소와 피로 해소. 첫 번째 변화는 일주일 안에 뱃살이 줄고 만성 피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경직된 세포막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굶주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혈액에 당이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 몸은 이것을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인슐린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방이 가장 많이 축적되는 부위가 복부입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도 이미 혈액에 있는 당분들이 계속 복부 지방으로 전환되니까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포는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됩니다. 연료는 혈액에 떠다니는데 정작 엔진인 세포는 기름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한 것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나트륨과 각종 미네랄이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효율적으로 들어가면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탁기를 돌리고 밥을 안 치고 걸레질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숨이 찼습니다. 걸레질을 끝내고 잠깐 앉으면 그대로 졸아버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2~3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더 속상한 것은 식사도 줄이고 채소 위주로 먹는데도 뱃살이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몸이 덜 무거웠고 예전에는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소파에 쓰러졌는데 이제는 한참 일해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허리띠가 점점 헐렁해지면서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뱃살이 줄어든 것은 단순히 체중이 빠져서가 아닙니다. 밤새 세포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유연해진 세포에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 혈당 안정과 당뇨 개선. 두 번째 변화는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 증상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혈액 속에 당이 넘쳐난다는 의미입니다. 세포가 당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혈액이 달콤한 시럽처럼 끈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벽이 점점 손상되고 혈류가 느려져 손발 저림이나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은 최후의 수단으로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소변에서 단내가 나거나
이유 없이 물을 자주 찾고 밤에도 여러 번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액 속에 떠도는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혈당은 계속 높고 당뇨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주면서 세포가 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떠돌던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로 인한 잦은 갈증이나 빈뇨 같은 증상도 서서히 완화됩니다.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면 2018년 미국 당뇨병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적절한 나트륨 섭취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섭취는 문제가 되지만 적정량은 세포막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효과. 피부 개선과 부기 감소. 세 번째 변화는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 부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빨리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부어 있거나 손발이 무겁게 붓는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전날 짜게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몸이 물을 끌어들여 아침에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포가 점점 경직되어서 원래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밖에만 고이게 됩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세포 안, 세포 밖, 그리고 혈관 안에 적절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세포가 경직되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세포 밖 공간에 고여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기의 원인입니다. 소금물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소금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해서 세포 안팎의 삼투압을 조절해 주니까 밖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통해 신장으로 배출됩니다. 동시에 세포 안에는 필요한 만큼의 수분이 공급되니까 피부는 촉촉해집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을 주면 생기가 돌아오는 것처럼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은 피부 세포들이 탱탱하고 윤기 있게 변합니다. 실제 사례로 60대 중반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손과 발, 얼굴이 퉁퉁 부어서 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큰 병일까 싶어 갑상선 호르몬 검사까지 받았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농담으로 호빵맨 같다고 놀렸는데 본인은 그 말이 상처가 되어 아침 약속도 잘 안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발을 신을 때 발등이 붓는 바람에 걸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이분이 아침마다 소금물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거울 속 얼굴이 덜 부어 보였고 2주가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얼굴이 커 보이고 무겁게 부어서 늘 지쳐 보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피부가 좋아졌다, 얼굴이 훨씬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효과. 염증 감소와 면역력 강화. 네 번째 변화는 만성 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종아리가 저리고 허리가 욱신거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또 감기가 자주 걸리고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흘러나오고 목이 칼칼해집니다. 심지어 작은 상처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낫고 온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이 계속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 때문입니다. 세포가 점점 경직되고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쓸모없는 찌꺼기들이 혈관과 조직에 쌓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이 쌓이는 찌꺼기들을 공격 대상으로 착각하고 백혈구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옆에 있던 정상 혈관과 세포들까지 손상을 입습니다.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생기는 찌꺼기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벼룩 하나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이때 소금물의 미네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면서 이런 노폐물들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신선한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됩니다.
염증의 원인이 제거되니까 자연스럽게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금물에 있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면역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6세 남성 환자분은 평소 원인 모를 비염을 달고 사셨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멈추지 않고 감기라도 걸리면 몇 주씩 기침과 콧물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뒤로 뚜렷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감기 기운이 와도 금방 지나가고 콧물도 훨씬 줄어서 일상생활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5번째 효과. 변비 해소. 5번째 변화는 변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2가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첫째는 장운동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장벽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변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둘째는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장에서 적절한 양의 수분을 흡수해야 변이 적당히 부드러운 상태로 나오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변이 딱딱해집니다. 소금물은 이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우선 소금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소금의 나트륨 이온이 장 근육의 수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엔진의 시동을 걸어주는 것처럼 장 운동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으로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장 안에 소금 농도가 높아지면 주변 조직에서 물이 이동해 들어옵니다. 이 물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출을 쉽게 해주는 것입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은 사흘에 한 번씩 힘겹게 화장실에 가던 분이었는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본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변비 때문에 20년 넘게 고생했던 분입니다. 각종 변비약을 다 써봤는데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매일 마셔도 내성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장 기능이 점점 개선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핵심 메커니즘 정리. 지금까지 소금물의 효능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요약하겠습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은 경직된 세포를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유연해진 세포는 다시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몸의 염증과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몸속에 쌓여있는 당분을 에너지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얼굴 부기가 줄고 염증이 사라지며 변비까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포가 젊어지니까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 이제 소금물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포막의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이 박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해야 영양소의 출입과 신호 전달이 원활합니다. 2017년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세포막의 유동성은 나트륨 칼륨 펌프의 활성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펌프는 ATP 에너지를 사용하여 세포 안팎의 이온 농도를 조절합니다. 나트륨은 세포 밖의 높은 농도로, 칼륨은 세포 안의 높은 농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농도 차이가 세포막 전이를 만들고 이것이 모든 세포 활동의 기본이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전해질 균형은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를 개선합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포막의 유동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2019년 대사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아침 공복 시 전해질 보충이 하루 종일 대사율을 7에서 10% 향상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활동을 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그네슘과 칼슘 같은 미네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특히 ATP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며 이것은 장 운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금의 종류와 선택. 이제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마트에만 가도 정제소금, 천일염, 죽염, 용융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까지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얗고 비슷해 보여도 소금마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릅니다. 먼저 집에서 김치나 젓갈 담글 때 쓰는 하얀 정제염은 사실 99% 순수 나트륨입니다. 말 그대로 짠맛만 있는 소금입니다. 물론 이 나트륨이 몸에 해로운 건 아닙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진 좋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정제염 한 꼬집으로 소금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백미와 현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해서 자연 건조시킨 것이라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들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85%, 미네랄 함량은 15%여서 색깔도 순백색이 아니라 살짝 회색빛이 도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천일염은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마트에서 1kg에 5,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꼬집씩 써도 1년은 쓸 수 있으니까 경제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천일염으로도 충분합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고온에서 구워서 만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미네랄은 더 농축됩니다. 알칼리성도 높아져서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확실히 좋긴 합니다. 그런데 죽염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복잡합니다. 대나무를 자르고 그 안에 천일염을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고 소나무 장작으로 800도에서 1000도까지 올려서 굽습니다. 이 과정을 3번에서 9번까지 반복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핑크솔트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한 암염인데 80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 철분이 많아서 그 특유의 핑크색이 납니다. 이 소금이 특별한 이유는 2억 5천만 년 전에 바다였던 곳이 땅속 깊이 묻혔다가 산맥으로 솟아오른 지역이라 현재 바다의 오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오염 물질 걱정이 적습니다. 용융소금은 천일염을 복사열로 구운 것인데 직화로 굽는 죽염과는 다릅니다. 중금속 걱정이 없고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풍부한 미네랄에 비해 맛도 깔끔하고 쓴맛이 없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금들이 각각 장점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프리미엄 소금들의 효과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좋긴 하지만 천일염의 2배, 3배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다 써봤는데요. 천일염으로 3개월 하시고 나서 죽염으로 바꿔보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는 정도입니다. 극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마치 일반 쌀과 유기농 쌀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500일 넘게 소금물을 마시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편해야 오래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도 티스푼으로 소금을 떠서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귀찮더라고요. 티스푼 꺼내고 소금 떠서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야 하고 며칠 지나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소금 그라인더입니다. 물컵 위에서 한 바퀴만 돌리면 딱 적당한 양이 나옵니다. 젓가락으로 한두 번만 저으면 바로 녹고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특히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그라인더 형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낮아져서 500g 그라인더 세트가 10,000원 정도 합니다. 이것 하나면 1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구성도 합리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라인더형 핑크솔트를 주로 추천합니다. 만약 국산이면서 믿을만하고 괜찮은 소금을 찾으신다면 용융소금도 괜찮습니다. 맛도 괜찮고 영양 성분표도 믿을만합니다. 소금물 섭취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소금물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소금물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우리 몸에서 흘러나온 땀과 노폐물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들이 체액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네랄들을 다시 채워야 하는데
밤새 비워진 위장으로 소금물 한 컵이 들어가면 온몸의 세포로 미네랄이 빠르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식사 직후에 마시면 흡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져 그냥 짠 음식을 먹는 것과 다름없으니 공복에 마시는 방법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소금물을 먹는 양은 200ml 종이컵을 꽉 채운 정도에 소금을 적게 한 꼬집이나 그라인더로 한 바퀴 돌려서 넣으시면 딱 좋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입니다. 사람에 따라 짠맛의 기준이 다른데 본인이 먹었을 때 약간 짭짤한 맛이 나야 됩니다. 소금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입안에서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삼키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입안의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또 침샘을 자극해서 소화액 분비도 도와줍니다. 급하게 마시면 이런 효과를 놓치게 됩니다. 한 컵을 마시는데 30초만 투자하세요. 내 몸 안의 세포가 깨어난다고 생각하시면서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같이 먹는 물 온도는 미지근한 게 좋습니다. 차가우면 위에 충격을 주고 소금도 잘 녹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뜨거우면 입안에 머금을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뜨겁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 이제 소금물의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20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소금물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다른 음식을 드시면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시간 동안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하루 일정을 정리하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 수분 섭취량을 평소보다 조금 늘리세요. 소금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갈증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수분 균형을 맞추려는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마시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서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알람을 맞춰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까먹기 쉬우니까 스마트폰 알람이나 메모를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세요. 세포막이 변화하고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은 꾸준히 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 보세요.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소금물을 시작하신다면 이 주의사항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꼼꼼히 들어보세요. 먼저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시작하세요. 소금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기존에 드시던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져 있다면 소금 섭취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니까 의료진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금물을 시작하면 처음 3일에서 5일 정도는 소변을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몸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외출하실 때는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면 즉시 중단하고 물을 많이 드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소금 농도가 너무 높거나 위산이 과다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며칠 쉬었다가 훨씬 더 적은 양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거나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기타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과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소금물이 약효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을 먼저 마시고 3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평소 드시던 아침 약을 드시거나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물도 제대로 흡수되고 약물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소금물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이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고 태아나 모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부전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특히 민감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심장내과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머리가 아픈 경우, 손발이 심하게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경우,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 극심한 갈증이나 입맛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소금물을 중단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나트륨 과다나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중단하시면 더 안전하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금물은 정말 간단한 건강관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준비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소금물 한 잔만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한 꼬집도 안 되는 정말 조금만 넣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시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법이라는 것은 결국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니까요. 급하게 효과를 보려고 무리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소금물 한 잔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포막의 유동성을 회복시키고 대사 기능을 정상화하며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과학적 근거와 실제 경험담이 모두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